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7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좀 화난 사람들이 많아서 뜨내기들이 들어오면서 말을 막 싸지르고 있는 관계로 영상 조회수 1500대면 아마 이쯤 되면은 저의 찐 구독자들은 다 보지 않았나 싶어서 멤버십용으로 영상은 당분간 좀 전환하도록 할게요. 댓글이 너무 난잡합니다. 수도권 들썩, 부산은 풀썩. 요 부산 지역 KBS 부산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 들썩, 수도 부동산, 부산은 불썩. 자,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예. 서울은 뭐 고점 대비 한 92%, 뭐 93%이 정도 회복해 있는 상태에서 부산은 고점 대비 여기 숫자상으로는 한 17%이 정도 되는데요. 아마 체감상은 평균적으로 뭐 한 26%, 네, 그 정도 하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실입자들이 집을 사러 온다. 근데 금리 자체가 너무 높다. 그리고 대출 받을 때 많이 받는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아무도 소비를 안 합니다. 집을 사는 데까지는 오케이. 그다음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또 24년, 뭐 25년, 26년 되면 입주 물량이 적어서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17,000, 네, 부산 인구 한 340만일 때 나왔던 뭐 적정 물량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17,000쌍이 결혼했어요. 지금은 12,000쌍 정도 결혼해요. 그래서 물량이 뭐 적어서 폭등할 거라니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거 과거 몇 년만 한번 살펴보세요. 그동안 초과 공급된 물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뒤늦게 느끼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 가지고 오겠죠. 음, 24년도 입주 물량 15,000개. 이 정도면 적당해. 근데 내년은 입주 물량이 8,000개야. 너무 적어. 적어도 너무 적어. 그래서 폭등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야, 그러면 이때 많이 했던 거 이건 어떡할 건데, 이거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돌려줄 수 있겠죠. 자, 동의대 부동산 대학원장 뉴스에 나왔던 부분들 몇 가지 추려보면요. 고금리가 고착화된다. 금리 내린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시중금리는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체력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 매우 안 그래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는데 안 좋다. 무주택자와 투자자 모두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판단 아래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대책도 늘 서울 위주로만 나오고 부산은 넘친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죠. 대구의 한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공사비 더 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대구 영상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뉴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억 900을 더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추가 분담금이 처음에 집 지을 때 분담금 1억 900만 내면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84제곱미터, 전용 86제곱미터, 아마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34평, 36제곱미터니까 35평이라고 적읍시다. 이거를 1억 900에 판다고 생각하는 사람, 26평이 1억 900이라고 1억 또 900도 아니고 1억 9천에 32평 아파트가 웬 말이냐. 대구 신축이 26평이 1억 900? 1억으로 신축 아파트를 입주한다는 게 개그 아닌가? 여기도 엄청난 많은 추천수도 달리고요. 야, 사람들이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제가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문해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 부분. 그리고 51명이 계약했는데요. 처음에는 분담금 1억 900이었죠. 근데 93억을 더 내라고 합니다. 51명에게. 한 사람으로 나눠보니까 1억 8천. 그래서 분담금이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분담금 3억으로 바뀌었으면 1억이 3억으로 바뀌었으면 양호한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집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대다수의 노인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옛날 주택을 지키고 있던 이 노인들 막 50평, 60평 평당 가만히 놔두면요 막 3천만 원 이상씩 하는 그런 땅에 50평, 60평 15억, 16억 부자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예, 이 주택에 돈이 다 묶여 있고 쓸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한 분은요 진통제 맞고 노인 일자리 사업 나간다 그랬어요. 누가 봤을 때는 엄청난 부자예요. 15억, 16억 좀 있으면은 엄청 비싼 집에 10억을 상회하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사는 부자.
부잣집 사모님 정도로 보시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나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을 부동산에 묶어버리지 말자. 과거에는 그렇게 묶으면 묶을수록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더 큰 수익으로 돌아왔지만 지금은 그냥 이자 부담으로 그냥 허리가 휠 정도. 자, 요거 나왔습니다. 부산. 야, 보합권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합권으로. 대구는 플러스 3달 동안 구경하고 왔어요. 3개월 동안 구경하고 왔어요. 부산은 계속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0으로 전환하고 이 마이너스이던 것이 반등을 하다가 보합권에 왔다가 플러스 추세가 한번 바뀌면 무섭다. 또 이렇게 또 분위기를 몰아갈지 몰라요. 대구 3개월 천하로 끝났어요. 세종시 3개월 천하로 끝났어요. 다른 광역시들 힘 없어요. 그래서 부산이 반등한다 손 치면 와 다시 기회가 왔네 달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때 무분별적으로 투자에 뛰어든다 3개월 전화로 끝나고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서울의 6월 15일자 거래량, 근데 이 6월의 거래량이 이것이 7,000건을 넘어서고 7월의 거래량이 지금 한 7,500건을 넘어서고 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7월 13일자 여기 668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7,400건, 아마 오늘 7,600건도 넘어갔지 싶은데요. 8월의 거래량이 수상합니다. 7말 8초의 거래량이 수상하다, 서울이. 6월달 거래량은 어떻게 이렇게 폭발할 수 있었느냐? 스트레스 DSR 도입되기 전에 대출 액수가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서 사자 하고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웬걸 9월달까지 연장해준대 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8월 17일이니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계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새로운 규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8월의 거래량이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서울 피크아웃이구나, 꼭지를 찍고 내려가는구나. 작년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규제는 규제대로 풀어주고, 자, 대출은 특례로 잔뜩 내줬을 때 분위기 노란색 선을 따라가 봅니다. 확 살아나는 척 했다가 연말이 되니까 폭 꺾였죠. 거래량이 반토막 나는 게 두세 달 사이에, 서너 달 사이에 분위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 7천, 8천 건에 달하는 거래량이 갑자기 4천 건대로 뚝 떨어질지 몰라요. 9월의 거래량이 갑자기 반토막이 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점점 집값은 고가인 상태를 유지하고 매도자들은 높은 호가로 물건을 내놓고 매수자는 나는 그 가격에 못 사겠다고 버팅기고 그런 상황이 또 과거처럼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은요, 지금 6월 대비 7월 한 400건 정도 더 많은 상태인데요. 근데 거래 대금을 보면은 9조 3천억, 9조 2천억. 예, 거래량은 400건이 많은데 이 비싼 아파트 거래되면서 그 온기가 아래로 퍼진다는 명목하에 싼 아파트가 더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더 많이 거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싼 아파트 거래는 조금 많이 뜸해졌어요. 요 차트 이해하시겠나요? 자,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전체 거래 대금은 줄어들었다. 서울에도 뭐 강남 3구를 비롯하여 몇 곳이 오르는 현상에 또 헛물 켜는 사람들이 옆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자, 8월 15일자 서울의 거래량 다시 한번 보면 589건. 그럼 부산의 8월 15일자 거래량은 몇 건이라고요? 458건. 458건, 589건. 7월 달의 거래량을 보시면요. 2,400건 대 7,400건. 무려 3배의 거래량 차이가 납니다. 3배의 거래량. 근데 8월의 거래량은 과연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얼마나 나올 것인가? 부산이 458, 서울이 589. 서울의 거래량 엄청나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서울도 피크아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의 느낌이 듭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요.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 축소, 체감상 한 5%, 7% 정도 대출 한도 줄어들 거예요. 대출 수요가 막판으로 몰리면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길게 했지만요. 요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러나요? 막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차. 제가 영상을 음, 어, 실거래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거래 자료를 조금 이따가 다시
보기 위해서 잠시만 화면 전환할게요. 그래서 막차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시고 뭐 패배주의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하고 하기보다는 늘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비판은 시기하되 다만 누릴 것은 다 누리자. 주택담보대출, 노령연금 주죠.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뭐 다달이 뭐 3, 40만 원씩 준다 칩시다. 다 줍니다. 사실상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줍니다. 단 누구에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줍니다. 네, 주담대 금리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시중 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낮은 금리.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신생아, 보금자리론까지 이 무주택자에게 주는 혜택들 거의 뭐 기초연금급의 혜택을 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혜택을 줍니다. 그렇다고 이 혜택이 진짜 공짜인 것 마냥 뛰어들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농사 이야기 가능하잖아요. 이거 시골에 뭐 3억 대출, 5억 대출 이래가지고요. 대출 잔뜩 내주고 나면은 한 5년 후쯤 지나서 이제 지원금이 이제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이 야반 도주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답이 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 주택을 살 때도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계획들 아주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계획을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뭐 실거래로 뭐 집을 사니 뭐니 하지만 뭐 한 6억짜리 집 사는데요. 젊은 사람들 정말 겁 없이 자기 자본 2억 가지고 한 4억 정도 대출 땡겨 가지고 집을 사더라는 거죠. 왜? LTV 한도 70%, 80%, 70%, 80%, 6억에 70%면 얼마인가요? 네, 4.2억을 대출을 내준다는 말입니다. 네, 4억 2천을 대출 내준다는 말입니다. 이거 3% 이자? 정책금리 이것도 올랐어요. 금리 다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한 0.4%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될 겁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한 3% 이자로 한다고 해도요. 이자만 해도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되거든요. 한 사람 소득이 고스란히 다 녹아난다. 이런 선택을 할 바에 2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전세자금 대출 요거 요즘 많이 돌고 있는 짤이거든요. 요거 요 이미지 보시면은 세종시 써니 부동산 요거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아마 요 자료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거 일단 다 누리고 돈을 조금 더 쌓아라. 조금 더 쌓아라. 그리고 집을 사도 괜찮을 것이다. 늦지 않을 것이다. 자, 쿠팡알리 링크. 이거 링크 뭐 해달라는 것도 이 트집 잡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좀 이 영상 좋아해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 보면 충격을 한 번씩 받아요. 저는 한 달 동안 이 영상을 올리면요. 조회수가 4만 개가 안 돼요.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한 달 내도록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시간을 쏟아 부어서 자료를 만들고 해서 나오는 게 3만 원. 3만 개. 조회수 3만 개. 어떤 사람은 영상 조회수 막 5만, 10만도 우습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 홍보는 할 수 있지 않냐. 사실 이전에는요. 제가 계좌도 오픈해서 후원을 받았어요. 후원을 받았을 때 뭐 10,000원, 20,000원 요 정도는 제가 좀 부담 없이 후원해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3만원, 어떤 분은 막 5만원 후원해주고 이래요. 저는 이렇게 차라리 이거 하지 마시고 식구들끼리 차라리 외식을 한번 하셔라. 돈을 받는 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후원 계좌도 꽁꽁 숨겨버리고 그 대안으로 야, 쿠팡 어차피 물건 사는 김에 이용해 주시라. 쿠팡이 뭐 비일이라든지 이런 좀 안 좋은 부분들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대안이 없어가지고 쿠팡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필요하신 거 있을 때 요거 좀 눌러주서 해주세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매도 물량 55,600개 제일 찜찜한 부분이에요. 부산에서는 제일 찜찜한 부분. 물량이 안 줄어들어요.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 물량 줄어들고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부산에 전세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생각보다 전세를 살아줘야 되는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가집니다. 나중에 전세 물량하고 한번 견주어 볼게요. 부산의 매수 심리 지금 15.4입니다. 15.4. 서울이 한 68쯤 됩니다. 서울의 지난주에는 아마 71이었을 거예요.
그 전주에는 한 72 정도 됐을 거예요. 같은 나라,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부산과 대구 요 밑에 부산만 그런 거 아니니까 외로워하지는 마세요. 대구도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분위기. 인천은 한참 올라가 있습니다. 중간쯤은 됩니다. 거래량 143건, 7월의 거래량은 6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고 2,600건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 달 거래량 한번 예측해 보면요, 이상하죠. 이 부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죠. 지난달 같은 남은 날수에 583건이었는데 551건이에요. 그럼 이 추세 들어가면은 9월에 거래량은 또 날수가 하루 적기 때문에 이게 2,500건대로 거래량이 조금 꺾일 수도 있어요. 또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 9월 달에 대출 받아서 8월 달에 뭐 계약하고 나중에 또 대출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량이 또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막판에 막 서울도 올라간다, 부산에 비싼 아파트 올라간다, 막 몰아치고 있고 사람들이 호가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막 19억짜리 뭐 거래되고 있는 집인데 호가 11억이다 대단하다 마치 11억을 간 것처럼 그렇게 막 떠벌리는 사람부터 해서 온갖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너무 휘둘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방송 계속 봐오신 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뭐 10억짜리 대비 야 10억짜리 대비 집이 지난 2년 동안 11억이 되었어. 과연 이 부동산 체계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뭐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또 뭐가 나오더라. 유효 수익률 아닌데? 이 부동산 이거 책에서 뭔가 문구가 있었는데 이자 부분.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부분. 거기에다가 가중되는 것이 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감안해 보면 지금 이자율이 3.5% 잡읍시다. 인플레이션 2.9% 거의 3%. 지금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이 위험 가중치를 한 이 정도 준다고 봐볼게요. 그럼 1년에 한 10% 이상 수익 낼 것 같으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부동산에 들어가라. 1년에 2년이면 조금 애매하죠. 조금 애매하죠. 10억에서 11억 올라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 자, 실거래 가격도 한번 볼게요. 서울의 399건 이틀치 거래량이거든요. 분위기 한창 좋을 때는 이 거래량이 500, 600이 나와줬어요. 근데 서울이 갑자기 심상치 않습니다. 살짝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빠뜨렸는데 부산 이번 주 주간 거래량 529건이었습니다. 예, 한창 때 625, 605, 596, 529? 다음 주 거래량도 500건 수준 이렇게 나와준다 하면은 부산도 플러스를 구경하기도 전에 거래량 측면에서는 피크아웃을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오르고 서울이 이제 오르는 걸 멈추니까 이제 부산이 가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중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0.4%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 체감상 대출 금리 지금 아마 4% 이상일 거예요.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신용도가 좋은 상태에서 안 좋으면 4% 중반 후반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 대출 이자가 5%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는 투자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결국 대출 금리를 올리다가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대출 총량 규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가상금리 올리는 곳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곳으로는 이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LCT 25억 8천 38억까지도 있고 뭐 물건은 워낙 이 타입도 타입은 144.2584 요 타입도 다양하고 이 층수에 따른 좀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가격을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고요. 삼익빛이 47평형이 30%. 이것도 많이 빠졌는데요. 근래에 막 17억 이상 거래되는 거 있으면서 좀 반동하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15억 4천짜리 거래도 있네요. 30% 이상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예요. 23년 1월 달에 분위기가
벌써 방송 한 20분 했다. 이렇게 빨리 말한데도 20분이 지났네요. 분위기가 극악인 상황에 갔을 때 그때의 이 대형 평형의 이 각폭은 한 20%? 그때 이후로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대다수는 이런 상태입니다. 남천자의 13억. 자, 대형 평형은 좀 건너뛰고 국평 위주로 볼게요. 삼익빛이 국평 10억 4천.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반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했어요? 10억 4천. 12층 10억. 얘는 또 치고 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후발주자인 측면에서 아마 이런 직거래 건수들, 뭐 8억대 이런 거 직거래 건수나 뭐 1층이나 이런 것들 몇 건 있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12층이니까 보면은 9억에 사서 10억이 되었다. 이게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번 거보다는 낫네. 난 딴 건 아무것도 모르고 난 집밖에 모른다. 그럼 가세요. 네, 9억대, 8억대, 7억대까지 무수하게 비싼 아파트 많이 거래되고 있다.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충 요 정도 선일 겁니다. KB 부동산이나 뭐 감정원, 네, 그 정도 가격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범위, 신생아는 물론 요 범위가 조금 확대돼 있죠. 신생아도 비싸게 살 수 있게 대출 많이 낼 수 있게 해주고 그 외에 정책 자금들도 이 비싼 집들을 이 비싼 집들을 막 5억, 6억, 7억 하는 집들을 정책 자금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진짜 집 사는 사람만 혜택 주네라고 욕만 하고 있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돈 한 2억 가지고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 눈 돌아가서 6억짜리, 7억짜리 집을 생각해요. 근데 한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은 돈 5억 가지고 있으면서도 6억짜리, 7억짜리 집을 사는 것을 고민합니다. 왜? 직장 생활이 끝이 보이거든요. 노후가 걱정되거든요. 암만 비싼 집에 눌러 깔고 앉아서 살고 있어도 그 아까 할머니 그 노인 일자리 사업 나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느낌들 보시면은 이 반등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최신의 아파트들이나 이렇지 이게 힘 못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간혹 신고가가 나오고 하면 또 신축 뭐 얼어 죽어도 신축이니 하지만 그 신축의 가격이 나오는 것이 2년 전에 그 억눌려 있을 때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억눌려 있을 때 입주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그 후에 2년이 지났어요. 그 억눌려있던 가게에서 조금만 오르면 신고가 신축이 대단해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에요. 무슨 얼어 죽을 진짜 빗덩어리입니다. 그냥 빗덩어리 대다수가 그럽니다. 그럼 또 네가 왜 그래 부정적이냐? 네가 돈이 없어서 제 주변에는요 돈 많은 사람 천지더라고. 부동산의 부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차피 다 뭐 집 있고 다 자산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 뭐 많은 사람 만나고 해도요. 와 부동산의 부자도 이야기 안 해요. 어. 뭐 골프 치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지. 예, 부동산에 관심이 그만큼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관심이 부동산으로 좀 돌아왔을 때쯤 되면은 좀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50 좀 넘어가고 하면 또 이제 자녀들 결혼한다 그러면은 뭐 증여 한도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도 조금 이제 조금 축적을 해놓지. 집 사가지고 자식한테 줘야지.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 알아서 저런 저런 정책 자금 대출 같은 것들 알아서 이용해서 알아서 저거 사고 싶은지 하면 되지.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 사갖고 줘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가격 요정도까지 짚어볼게요. 아이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자꾸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격만 짚어보고요. 자, 큰 변화가 한번 오려고 하는데 서울이 팍 꺾인다. 서울이 꺾여버린다. 그럼 이제 갈림길입니다. 부산도. 야, 우리 이대로 한번 우리도 한번 가보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아니면 지금 좀 아닌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저는 위로 갈 확률보다 밑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많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비싼 아파트 아주 많이 이 정도 거래됐으면은
부동산 지금 시장이 다 들썩들썩거렸어야지 정상이에요. 이 정도 거래량이 터져줬으면은 다 들썩들썩거려야 됩니다. 근데 몇 개만 꼴랑 몇 개만 들썩거리죠. 나머지 온기가 퍼진다고 언론에서는 계속 펌프질을 해댑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래쪽으로는 온기가 돌지는 않더라. 자, 분양권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 있고요. 약간 줄어드는 느낌도 있습니다. 분양권. 이것도 워낙 비싼 물건들이니까요. 자, 전세 거래량이 별로 안 늘어나요. 요 부분 대구는 요만큼 반등해서 올라갔습니다. 대구는 요만큼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를 살아도 되는 사람이 매매 시장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전세 물건이 남아 돌면 또 돌고 돕니다. 우리 지금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7월에 거래량 보시면 요때 1000건이었습니다. 지금 거래량 800건입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요 중에 부산이 지난달 대비 거래량이 이번 달에 한 200건 정도 더 나온다 칩시다. 이 전세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매매로 넘어가 있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 전세 가격 2억 3천, 대구도 2억 3천, 울산도 2억 3천. 월세 거래량도 좀 줄어들었죠. 조금 더 상향으로 조금 더 하는 거 아닌가. 월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전세로 가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가고, 이렇게 상향 이동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전월세 신고제는 어차피 의무가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추정만 하면서 살펴봅니다. 조금 부족하죠. 작년에 비해서도 2년 전에 비해서도 부족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한참 부족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가실 때 링크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창 한번 보시고요. 감사합니다.